270일째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팬트리 갔다 왔고 오늘은 아침 수업 있어서 8시 12분인데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늦었네요. 좀 빨리 걸어가 보고 노트북이 있어야 어쨌든 간에 수업을 기록을 하니까 노트북을 빌리러 가보시죠. 조금 빨리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아침엔 좀 약간 러쉬가 있네요. 13분이니까 10분 내로만 가면 이제 10분, 늘 보면 한 15분 걸리던데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15분. 네. 좋습니다. 여기 아스팔트 깔았네. 원래 깔려 있었나? 왜 느낌이 깐 거 같지, 새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대단하다, 뭐 응원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활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체방도 그 인스타그램에 있고, 뭐 개인적인 메시지도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전화도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약간 우리나라 카톡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은 제 이제 개인적인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랑 이제 친해지거나 혹은 이제 걔네들한테 뭘 제가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뭐 배우들이나 섭외 캐스팅 제안 같은 거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 그럼 이제 어쨌든 제가 팔로우를 받아줘서 제 계정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지금 이 학교 다니는 니네 친구 내가 맞다,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소개 정도만 간단하게 해놓고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소셜미디어를 활동을 잘 안 해요. 그게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거기 이제 돋보기로 쇼츠 같은 거, 릴스라고 하나요, 인스타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영상 기반이고, 저는 이제 영상 하는 사람이니까 트렌드 같은 것도 좀 알고 싶고, 이런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야 되고, 왜냐면 그런 의뢰들이 종종 들어오니까 그런 레이아웃 확인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좀 또 종종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아내가 거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들, 뭐 주로 이제 육아와 관련된 건데, 흥미로운 것들을 이제 소식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나 얼마 전에 무슨 릴스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내줄게 하고 이제 저한테 보내줘요. 왜냐면 그 릴스 영상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뉘앙스 차이도 좀 다르니까 이거 내가 보내줬으니까 한번 보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주고받는 용도로 쓰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그런 용도에서는 이제 DM을 자주 확인하고, 또 제 학교 단체방도 거기 DM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보는데, 아내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거 뭐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골뱅이 그거도 쓰더라고요. 연결돼 있는 거. 저는 그건 이제 아내가 그런 정보들, 또 거기도 또 뭔가 동영상이나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또 보내줘요. 그럼 이제 그거 보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전 설명이었고,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끔 거기에 이제 뭐 영어 꿀팁 이런 표현들 막 이런 거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자주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자주 저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토론토 소식이나 뭐 이런 캐나다 관련한 내용들 올라오는데, 어제는 그런 걸 봤어요. 본인은 이제 토론토에 사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이제 영상 전공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본인이 이제 친구들이랑 아주 짧은 단편을 이제 찍는다고 올렸는데, 이제 진짜로 좀 진지하게 그거를 해보려고 하니 뭐 카메라가 있거나 혹은 뭐 촬영 편집이 가능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밑에 댓글이 쭉 달렸어요. 뭐 관심이 있어요, 뭐 토론토라 아쉽네요, 뭐 촬영 보조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번 학기 이제 과제 중에도 5분짜리 쇼 필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뭐랄까 대단해 보여요. 오히려 자칫 생각하면, 이제 저는 원래 영상 하는 사람이고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카메라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5분짜리야 뭐 금방이지, 그런 거 아무나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 보시면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 주로 회사나 이런 데서 원하는 그 러닝 타임이 정해져 있거든요. 좀 짧으면 1분 내외, 요즘에는 숏폼, 릴스 이런 거는 막 50초, 뭐 40초 이렇게 원하시고, 이제 그 전에도 프로모션 같은 거, 뭐 이벤트 설명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뭐 보고 영상 같은 거, 그런 거는 기준이 3분이었어요. 3분. 왜냐면 3분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서 안 본다. 이제 리포트 같은 영상 있잖아요, 보고하는 영상. 그런 거는 흥미롭게 만들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떤 기관 같은 데서 혹은 어떤 회사에서 연말에 이런 정산하는 그런 책자나 브로셔들 보면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해도 거기에는 되게 뻔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확실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쭉 있잖아요. 예전에는 책자나 사진이나 글로 출판됐던 것들을 요즘에는 다 동영상에 통합해가지고 보내는 추세가 뭐 10년이 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러닝타임이 3분대거든요. 왜냐면 그 보고 영상인데 처음부터 그냥 숫자 따다다닥, 뭐 당신의 뭐가 따다다닥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뭐 한 1분이면 되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저도 같이 겪었는데, 뭐 스토리도 넣어보고 뭐 에피소드도 넣어보고 혹은 뭐 어떤 사례도 넣어보고 멋진 CG로 그래프 디자인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나온 분량이 3분대인데 3분대 영상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3분이란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설명 하나만 제대로 하자니 그건 너무 많이 남고 지루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분량인데, 저는 짧을수록 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요즘 와서 이제 옛날부터 뭐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뭐라 그러죠? 드라마? 네, 저도 드라마 같은 거를 해보기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대본을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로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건, 확실히 이 5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사람의 이 몰입을 만든다? 내 스토리에 어떤 몰입을 시킨다? 이런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껴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네, 다 방식이 있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걸 아무런 지식이 없고 아무런 배경 정보가 없는 분들이 그저 난 여기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발상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늘 누구에게나 그 얘기 하거든요. 뭐 영상 만든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꽤 하세요. 너무 어렵죠. 저 그냥 언뜻 뭐 메이킹 영상 이런 것만 봐도 스텝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편집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진짜 오래 걸린다고 하고, 저도 뭐 발표 준비하면서 영상 만들어 봤는데 와 너무 밤샜고 막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고, 근데 그런 거 하시다니 너무 대단해요. 그럼 저는 이제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밥벌이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오히려 난 할 줄 모르는데 해봐야겠다라고 경험한 게 훨씬 더 대단한 일이고, 걔 중에는 근데 저도 뭐 기회만 되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 그러시군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예전은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 막 그런 때 보면은 뭘로 찍어요?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카메라를 막 뭐 돈 주고 빌린다거나 사거나, 그때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컴팩트한 카메라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는데, 요즘은 아이폰이 아니라도 어떤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찍을 수 있어요. 막 무슨 되게 비싼 카메라 어플 이런 거 필요 없고, 오히려 그냥 기본 어플로 해서 카메라 이렇게 잘 안경 닦기로 닦아가지고 렌즈 잘 닦아서 잘 들고 찍으면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것도 다 찍는 시대잖아요. 특히 요즘은 이렇게 그냥 세로로 찍기도 하고 그런 게 훨씬 많고, 그런 상황이라 전 늘 얘기하거든요.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라고. 지금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장비도 너무 좋아졌고 너무 편해졌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닙니다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말씀드려도 진짜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못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현업이 있으시고 다른 나라에 사시는데 그런 거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응원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한 일이고, 5분짜리 남들은 5분짜리 만드는 거 뭐 그냥 찍으면 되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 저도 지금 그거 때문에 일주일을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런 거 하시려고 생각하고 진짜로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디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고, How are you? Yeah, how are you? Good. How are the classes? My class starts 30. Mine You're started late. already. Yeah, go. 그래서 저는 이제 응원차, 저는 그런 댓글 진짜 안 남기는데 댓글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멋있고 응원하고,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달라. 왜냐면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서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제가 못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하는데 제가 껴있으면 또 그것대로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냥 도움이 필요하시면 드리겠다는 말은 이제 어떤 뭐 조언이 필요하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댓글을 남기고 좀 기다렸더니 그분이 이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면 돼요, 이러길래 내가 좀 설명을 부족하게 했구나 느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저는 원래 영상하는 사람이고 이 일로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멋있고 5분짜리라고 해도 그게 결코 적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응원해드리고 싶었고, 예. 뭐 무슨 도움이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 어떤 거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댓글을 다 드렸다, 뭐 이랬더니 이제 DM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 안 주셨네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런 시도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업자로서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71째 오후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이제 5분 영상 만드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고, 대단하다,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계속 이제 오늘 수업도 저희 이제 졸업작품 캡스톤 관련한 수업과 스크립트 라이팅, 그러니까 결국은 졸업작품을 위한 대본을 쓰는 그 수업이 이제 오늘 주된 수업이어서 계속 그것과 관련된 공부들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딘가에 이제 계속 적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챗 GPT를 메모장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 GPT에 제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뭐 어쩔 때는 대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대사를 하면 좋겠다. 어쩔 때는 의상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막 떠오르고, 어쩔 때는 이야기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막 이제 지금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제 만드는 이 초반이기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제 그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메모장이나 뭐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이런 데다가 제가 이제 섹션을 나눠서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뭐 의상 섹션에는 뭐 이거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쓰려면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휘발되기도 하고, 다른 거 이제 찾아서 정리하면서 쓰는 동안 휘발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막 두서 없이 써놓으면 이걸 다시 정리하는데도 또 시간이 한참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참 전 글 쓰는 그 툴 자체가 저한테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이제 계속 맴돌고 있고,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한번 쭉 써내려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런 기억력 자체가 좋질 않아가지고 쉽게 휘발되는 기억력이고, 그래서 좀 두서없이 써도 정리해주는 비서가 필요했는데, 챗GPT가 딱 그걸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구독을 하고 있진 않아도 그냥 글 쓰는 거 정도 아이디어 주고, 그 아이디어에서 뭐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 정도는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 그 뭐라 그러죠? 무료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또 그 한도가 금방 줄어드니까, 이제 요즘에는 챗GPT로 글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어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서, 챗GPT에다가는 이제 시나리오 쓰는 대본 작업만 거기서 하고, 또 다른 거 이렇게 AI들이 영어 번역도 되게 잘해주고, 반대로 제가 쓴 걸 영어로도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이메일 같은 거 쓴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지금 막 영어로 이제 쓰고 막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할 텐데, 시간이 없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혹은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와 관련된 메일이 왔다, 근데 거기에 뭐 답장 메일을 써야 된다 이러면, 제가 그걸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번역하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영작해줄 그런 AI는 뭐 다른 걸 쓰고 있어요. 뭐 클러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퍼플렉시티를 쓴다든지, 아니면 제미나이를 쓴다든지, 코파일럿을 쓴다든지. 그래서 유명한 AI들 몇 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니까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AI들이 꽤나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글 쓰는 게 조금 더 괜찮다 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가끔은 제가 나는 이런 서사 구조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두 캐릭터가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떨어져 있다가 점점점 자기의 어떤 골을 향해서 달려오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만나고 빵 하고 이제 이야기가 종료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싶어. 그러면 이 두 캐릭터가 내가 만든 상황 안에서 어떤 성격이어야 될까? 라거나, 더 간단하게는 어떤 의상 색깔을 입어야 될까? 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줘봐. 그럼 그 아이디어는 아직 잘 못 내요. 네.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새로운 걸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주요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서 넣고 정리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졸업작품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지금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최근 뭐 몇 년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출품된 이 쇼필름에서 어떤 이 수상 경향 같은 걸 봤을 때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분석 같은 것들도 꽤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챗GPT랑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수업 들으면서 중간에 이제 다른 거 쉬는 시간 같은 때 챗GPT 켜서 갑자기 떠오른 그런 아이디어들 막 써놓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이제 덩치를 키우면서 아이디어를 키우고 있는 작품은 이제
제목을 이제 가제를 계단 엄마들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비상 계단에서 만난 엄마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 엄마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좀 되게 각색하고 두 캐릭터에 나눠서 부여하고 시기를 나눠서 부여해서 좀 복잡하지만 그 안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다 담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엄마는 아이가 이제 병에 걸려서 위험한 고비들을 이제 넘기고 있고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젊은 나이에 혼자 감당하고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두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자책도 하기도 하고 온갖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긍정적인 그런 엄마로서 이제 비춰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뭐 원무과나 이런 데서 너무 이제 차가운 반응을 듣고 이제 마음이 다쳐서 혼자 이제 비상계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긴 아무도 없으니까. 비상계단으로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기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되게 차갑고 아주 뭐 꼿꼿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느낌의 의사 선생님인데 의외로 그 의사 선생님이 저기 비상계단 저기 아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연히 갔다가 만나는 거죠. 아니 의사가 담배를 펴도 돼요?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 엄마는 너무 지쳤어요. 밖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웃는 가면, 긍정의 가면으로 포장하기 너무 지친 상태여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의사가 그렇게 담배 피워도 되냐고 불평하는 거죠. 의사는 자기도 이제 진료실에서 나왔으니까 자기도 뭔가 때문에 그런 가면들을 내려놓고 여기 있는 건데 서로가 약간 그 경계선이 허물어진 상태인 거죠. 의사가 힘들면 담배 필 수도 있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이 담당 의사니까 의사라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솔직히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번 약이 잘 들을 것 같냐, 이번 약이 잘 듣는다고 해서 내 아이가 정말로 의학적으로 몇 프로 뭐 사망할 확률 몇 프로 이런 거 말고 그냥 계급장 떼고 의사라는 직함 떼고 책임감 떼고 그냥 엄마 대 엄마로서 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의사는 내가 엄마인 건 어떻게 알았냐, 사무실에 있던 액자를 우연히 봤다. 거기서 이제 약간 의사도 한 발짝 물러서면서 자기 이제 의사 아이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그 엄마 옆에 이제 앉아서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살아도 되게 크게 아프고 더 고생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게 낫냐, 아니면 아이를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낫냐 라는 얘기를 물어본다면 나는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그 두 개를 다 겪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힘들고 뭐가 더 좋은 선택인지는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막 뭐 자기가 뭐 병원에서 이런 브로셔 막 뭐 간병인을 위한 뭐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한 어떤 치료, 아니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환자를 보내주는 것에 대한 뭐 소개,
아니면 뭐 호스피탈, 뭐 간병인 이런 브로셔들 다 뭐 끌어모으는 습관이 있는 엄마인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가방에서 막 그 구겨진 브로셔들 주섬주섬 꺼내면서 이제 내가 이런 거 다 외웠다고 이미. 이거는 뭐고 뭐 어디서 하고 이거는 뭐고 어디서 하고 뭔 소용이야 하면서 이제 집어던지죠. 폭발한 거예요. 자기 노력이 뭔 소용이냐고. 내가 여기 약에 대한 거 다 이렇게 약봉지 설명서 다 이렇게 막 꼬깃꼬깃한 거 막 적어놓고 막 한 거 무슨 소용이야. 자기가 적어놓은 간병일지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도 이러면서도 이제 다 주섬주섬 가방에 넣고, 의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무 말도 없죠.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당신은 모른다고, 우리 같은 환자 엄마들이 어떤지 당신은 모른다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할 줄 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 난 잠깐 이러는 거지만 그냥 우리 애나 잘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생각 안 해봤지만.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이 의사도 아이가 아팠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창 바쁜 의사 초년생 시절에 아이가 아파서 수술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돈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막 겨우겨우 수술 잡고 겨우겨우 치료하고 그런데 수술이 자꾸 잘 안 되고, 그러는 와중에 아이가 어느 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일주일 뒤에 수술인데 그 수술 기다리다가 열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 며칠 남겨놓고 병원 응급실 가서 수술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회복하는 단계에서 자꾸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말만 반복하고 했던 말만 반복하고, 주로 뭐 껌 뭐 그런 단어만 반복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그 열이 나는 과정에서 청력을 잃은 거예요. 자기도 그때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위험한 고비가 한 번 더 오면 못 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청력도 잃고 그랬던 게, 이제 자기는 자기가 너무 아이한테 집중하지 않고 너무 일만 해서, 너무 내가 아이한테 시간을 주지 않아서 다 자기 탓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그걸 쭉 듣더니 놀란 거죠. 아, 이 의사도 그런 일이? 위로해주죠.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 탓이 아니고 당신 진짜 열심히 한 것 같다. 막 서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는 비가 막 주룩주룩 오고 있었는데 비가 이제 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는 의사대로 엄마는 힘을 내야 된다. 아이를 키우고 살리려면 당신부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샐러드나 먹을래요? 이러니까 엄마가 샐러드는 무슨 샐러드, 햄버거 대빵 큰 거 먹겠다, 콤보로 먹겠다, 이런 얘기하고, 의사가 그럼 내가 사겠다 하면 밖을 보는데 비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은 잔뜩인데 비는 그쳤어요. 가자 하면서 이제 나가려는데, 의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제 간호사한테 이 약을 투여했는데 계속 매분마다 보고 있으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전화하라고. 그게 좋은 거든 그게 나쁜 거든 전화해라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엄마랑 처음에 담배 필 때 그런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엄마랑 이제 그런 일련의 일을 겪고 햄버거 먹으러 가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전화가 딱 오니까 이제 의사가 놀라서 받았는데 표정이 딱 바뀌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엄마 손을 딱 잡고 가자고
그 엄마가 막 달려요. 그 의사가 이쪽 구석으로 핸드폰 불빛 싹 붙이면서 이쪽이 지름길이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싹 들어가면서 끝나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사랑 엄마의 내용이 저희 엄마의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한테는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과연 이 이야기가 대중들한테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내용인데 좀 더 각색해서 잘 만들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얘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